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국 방방곡곡의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수 유튜버, 보수 언론을 파괴하라는 저 평양의 지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돼 오고 있는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중국 공산당, 또 북의 대남 공적 부서의 대남 심리전, 인지전, 또 역사 전쟁에 맞서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www.k-cia.kr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창설한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은 향후 중국과 북을 내파시킬 수 있는 대북 심리전, 그리고 대중국 심리전, 또 남한 내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 및 중국 간첩들을 소멸시킬 대남 심리전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역사 전쟁도 함께 해 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작업들은 국정원에서 해야 하는데, 현재 국정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되고,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원들이 사료값도 못하고 사료만 먹고 있는 상태라서 직접 민간 단위의 민간 정보기관을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을 서로 이간질을 시켜서 공작을 해 나갈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직접 자기들끼리 총질할 수 있도록 내부 이간질을 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과거를 지배한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희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과 함께 중국과 북한의 대대적인 사이버 침공으로부터 내 나라 이 조국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북한과 중국을 내파시키는 사이버 전쟁에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에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하시고, 또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월 1만 원씩의 정기 후원을 등록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북의 김정은 정권과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과는 함께 갈 수 없는 사탄의 악마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마지막 싸움에 쓰시기 위해서 한민족의 모세인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및 북한 김정은 정권과 자유 대한민국, 이 둘 중에는 반드시 하나가 죽어 없어져야만 끝이 나는 싸움이 되겠습니다. 1988년 88 서울 올림픽을 하니 소련과 북한이 무너졌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남은 북한의 찌꺼기들을 청소할 세력은 이 지구상에 오로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대한민국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죽음의
바이러스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공산주의에게 승리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중국의 등소평은 핵전쟁을 해서 9억 명이 죽고 1억 명만 살아남아도 중국이 이긴다고 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대한민국 지역에서 광범하게 전국적으로 전염병, 병원균, 역지를 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민족이 모두 죽어 사라지면 만주와 한반도를 영구히 중국이 지배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전쟁에 힘을 보태실 분들은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매월 1만원씩의 정기 후원 등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업은 국가정보원이 해야 하는데 김규현 국정원장이 지휘하고 있는 국정원은 김대중을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장악당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북에서 보수 유튜버들을 파괴하고 조선일보 폐간운동, 신의 한수, 홍카콜라 등 파괴하라는 지령을 내린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북에서 대한민국 내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에게 지령을 내린 것 중 하나가 바로 보수 유튜버들을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하라고 하는 점입니다. 북의 대남공작부서와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해야만 그들의 활동이 방해받지 않고 또 그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언론인들에 대한 민사, 형사 소송을 남발하여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려고 공작을 해왔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중국 공산당과 연관된 주옥파에 대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론사인 에포크 타임스, 파이낸스 투데이, 또 유튜브 채널인 이봉규 TV, 신인규 TV 등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주옥파는 우리 한국 발음이 주옥파이고 중국식으로 읽으면 쪼위보라는 중국 여성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이 쪼위보, 이 여성은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표준어 한국어가 매우 유창합니다. 그리고 그 생글생글 그 미소 짓고 웃음 짓는 모습에 대한민국의 교수님들, 총장님들, 또 여러 장차관 출신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의 웃음에 미소에 넘어간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네가 중국의 통일 전선 공작을 추진하고 있는 통전부의 요원일 것이다. 혹은 안전부의 하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간첩 행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도했던 것이 바로 에포크 타임스, 파이낸스 투데이 혹은 이봉규 TV, 신인규 TV 이런 곳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이 쪼위보, 주옥파에 의해서 지금 고소를 당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대한민국의 그 이름 휘황찬란한 그 대형 로펌에서 이 사건을 수임을 해서 이런 언론사를 상대로 지금 승소를 하겠다고 의기양양하게 좀 덤비고 있는데 제발 그 대한민국에 공부 잘했다고 하는 우리 법조인들, 특히 서울대학교 출신 법조인들 말이죠. 좀 정신들 차리기 바랍니다. 당신네들 말입니다. 그 돈이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주면은 그냥 그렇게 미소 짓고 갑니까? 그럼 뭡니까? 내 애비를 죽인 원수라 할지라도 돈을 주면 몸을 파는 창녀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서울대학교 출신, 특히 명문대학 출신의 법조인 여러분, 제발 그 물질에, 그 돈에 이제 그만들 좀 환장들 하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 미래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법조인들이 좀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중국 공산당과 북한은 대한민국 내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찰, 검찰, 법원, 방송국, 언론사 등에 자신들의 신복들을 심어 놓았고, 서울법대 출신 법조인들은 돈만 주면 나라도 팔아먹는 창녀로 전락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고소 고발하여 언론사 및 보수 유튜버들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심리적으로 위축감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민사, 형사 소송 및 고발을 진행하면 재정이 열악한 국내의 소형 인터넷 언론사 및 유튜버들은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막대한 손해배상과 벌금을 내고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이자 검찰총장 역임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법원, 공무원, 법조계, 정계에는 중국 공산당과 북의 지령을 받는 세력들이 광범하게 포진되어 있고, 또 돈만 주면 뭐든지 하고 있는 서울법대 출신이 운영하는 로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오히려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받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의 비밀 공작 조직인 국가정보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들의 자녀들을 음서제로 취직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마치 밥벌러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국내 언론인들을 어떻게 공작을 하여 구속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평택에서 조선족 출신 중국인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보건소에 가서 줄을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사에게 검진을 받으러 왔던 이 중국인이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는 등 증세가 코로나와 유사하여서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줄을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검사 결과는 코로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저와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성상훈 대표가 본인의 방송에서 신문을 읽어주면서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으면 코로나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는 말을 한마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문재인 정권은 중국 시진핑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중국인들이 코로나를 옮기고 다닌다는 비난이 나올까봐 전전긍긍하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대한의사협회에서 6차례씩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으라고 문재인 정권에게 요구를 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였고 중국인들의 국내 출입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한에서 한국으로 왔던 수학 여행단들이 대구를 방문하고 간 직후에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전염병이 발생, 확산한 바 있었는데도 중국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문재인 정권이 이 중국에서 발생한 중국 폐렴, 우한 폐렴을 코비드-19로 명칭을 바꾸는 등 우리 국민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성상훈 대표가 국내 대표적인 반중, 반북, 반공산주의 언론인으로서 2017년 말부터 암호화폐로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방송을 지속적으로 내보낸 바 있었고, 반중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등을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의 마약이 중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전라도 조폭, 전라도 경찰, 경찰대학 출신의 경찰, 또 청와대의 윤국은 총경 등이 조직적으로 엮인 범죄가 버닝썬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 제일 처음으로 문재인 개새끼라고 욕을 하는 등의 활약을 하면서 북한과 중국에서 제거 명령을 내린 언론인들 가운데 한 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2020년 1월 말경에 평택에서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중국인이 음성이라는, 그러니까 양성이 아니라 음성이라는 거죠. 이런 그 정부 발표가 믿을 수 없다, 이런 의혹 제기 보도를 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장선 시장이 있는 평택시는 허위사실 유포로서 평택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죽은 중국인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아버지는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한 적이 없었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죽은 자기 아버지를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KBS에서 취재를 하겠다며 취재팀이 붙어서 집요하게 취재를 하러 다니는 등의 수법으로 성상훈 대표를 압박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서울 주소지로 사건 이송을 3차례나 요청했던 성상훈 대표의 요구를 묵살해버리고 체포영장을 갖고 집으로 체포하러 왔다고 합니다. 집에서 체포될 때도 안 채우던 수갑을 경기 남부경찰청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수갑을 채웠고, 화장실 갈 때에도 수갑을 한쪽만 풀어주는 등 압박을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죽은 중국인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중국인과 가족관계인지도 알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했던 것도 아니고 달랑 사진만 한 장 찍어서 출력해서 제출한 것이 고작인데 이것을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이런 통탄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소가 성립되려면 고소한 사람이 죽은 중국인과 가족관계가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식 서류와 공증이 있어야 하는데도 그런 자료도 없이 사진 찍어서 제출한 서류를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 지적을 해도 그냥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보다 중국인들의 인권을 더 보호해주는 경찰과 검찰의 행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급은 한국에서 받고 충성은 중국에 바치는 쓸개 빠진 경찰, 검사, 판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당국이 죽은 중국인이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는 등 상태가 안 좋았다고 언론에 발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는 콧물을 흘린 적도 없고 기침을 한 적도 없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은 각하시키지도 않고 접수하였을고, 또 대한민국 언론인을 수사하여 30시간 넘게 유치장에 쳐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당국 발표에 이미 기침, 콧물 증세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는 콧물과 기침을 한 적이 없다 하는 이 중국인의 이 고소장은 원천적으로 각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하가 되지 않고 그대로 접수가 되었고, 이 얘기는 결국 고소가 성립할 수 없는 일이 고소고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죄송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수원 지역에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편에 서서 수사를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이롭게 하는 수사가 아니라 중국인들의 편을 들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대한민국 언론인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 경찰 내에는 사조직이 약 5천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법학 석사를 중국 공산당의 아지트인 스파이 양성기관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받은 사람입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개인 신상 정보가 모두 중국에 넘어갔을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사람을 그대로 잘라내지 않고 그냥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지금 당장 윤희근 경찰청장도 교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지휘권과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 이 모든 것을 경찰로 넘기게 되면 간첩들을 무죄로 풀어주게 되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애국지사들을 수없이 잡아가두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지방자치경찰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친중, 친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중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을 빼앗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미 경찰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성상훈 대표를 구속시킬 목적을 갖고 다른 방송 5개사에서 한 이야기를 모두 서류로 만들어서 근거로 입증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입증을 해야 될 텐데도 그것을 본인 당사자인 피해자가 되는 성상훈 대표에게 모든 근거를 입증하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입니다. 실제 문제가 된 방송 분량은 5분도 되지 않았는데 평택 씨가 사건 의뢰를 한 내용과 죽은 중국인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 고발을 했는지 변호사에게도 알려주질 않아서 성상훈 대표는 자기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소 고발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수사를 장시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고소장의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면, 혹은 경찰 측에서 이 고소장의 내용을 성상훈 대표에게 알려주었더라면 죽은 중국인의 딸이 주장하는 바는 고소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었는데 변호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각하 처리되었을 것이 분명한 일이고, 또 평택 씨가 수사 의뢰한 것도 별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대신에 경찰은 고소 고발 내용을 성상훈 대표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수사를 하면서 다른 방송 5개사에서 나왔던 내용도 입증하라고 요구한 것은 오로지 구속을 시킬 목적만을 가지고 처음부터 기획 수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수사는 끝나고 수원경찰서 유치장에 30시간 넘게 감금하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지만 검사가 이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즉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검찰 수사를 받을 때에도 성상훈 대표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보건당국에서 죽은 중국인이 콧물과 기침 증상이 있었다고 발표했었기 때문에 죽은 중국인의 딸이 한 고소는 성립이 안 된다고 말하자 검찰 수사관이 인정하고 다 받아 적어 놓고서도 그대로 재판으로 회부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도 이런 훌륭한 검찰들이 있군요. 참으로 통탄에 맞지 않습니다. 죽은 중국인의 딸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성균관 대학교의 유학생이라고 했는데 재판에 증인으로서 수차례 출석을 하도록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이미 중국으로 돌아가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를 않았고 결국 고소권은 취하되었고 평택시가 고발한 사건만 진행이 되었다 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이런 식으로 중국에게 휘둘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결국 중국 유학생들은 다른 나라에 유학을 나갈 때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따르겠다라고 충성맹세 서약을 하고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충성맹세를 하지 않으면 출국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들의 100%는 간첩의 일환이다라고 우리가 간주해야 될 것이며 그들은 유사시에 국내에서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한미연합군이 북으로 밀고 올라갈 경우 후방에서 전염병, 역병의 병균을 뿌리든지 테러를 가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내의 각 대학마다 의대, 생물학연구소, 화학연구소 등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중국의 인민해방군 소속 요원들이 유학생 혹은 교환학생 등 다양한 신분으로 위장하여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이 북으로 밀고 올라갈 경우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후방 지역에서 생화학 테러를 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겠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성상훈 대표는 1심에서 검사가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판사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에서 판사가 성상훈 대표에게 씌워졌던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해놓은 상태라 합니다. 성상훈 대표가 1심 최후 변론 당시 검사에게 말하기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중국 공산당에 가서 충성 맹세하고 왔는데 한국의 검찰이 언론인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징역 8개월을 때리면 그것이 중국 검찰이지 한국 검찰이냐? 안 부끄럽냐? 의 취지로 약 5분간 호통을 쳤고 판사에게도 제대로 재판하라는 취지로 5분간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성상훈 대표가 말하길 어차피 정치 재판이고 나와 봐야 벌금인데 그냥 사자후를 통하고 나니 검사와 판사가 부들부들 떨었다고 합니다. 라면서 그때 상황을 묘사해 주었습니다. 성상훈 대표는 2심 재판에서도 판사에게 말 한마디 했다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때리고 벌금 300만 원을 때렸는데 이게 북한이지 한국입니까? 여기가 중국입니까?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언론인이 신문 읽어주면서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재갈을 물리면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박탈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죽게 됩니다. 판사님은 제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편에 서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성상훈 대표 덕분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중에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허위의 통신을 한 자 조항이 위헌으로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하겠습니다. 변호사들 말에 의하면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데도 이 조항을 적용해서 언론사 대표를 구속시키려 했다는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심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 제청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국내에 대표적인 반중, 반북, 반공산주의 언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찰, 검찰, 법원, 평택시, 더불어민주당, 중국 유학생, KBS까지 동원되었던 공작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글로벌 디펜스의 뉴스에 성상훈 대표는 2012년부터 애국 진영에서 활동하면서 종북 세력을 취재하는 기사를 많이 쓰다가 보니 무수히 많은 고소 및 고발을 당해서 경험이 많았었고,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도 두 분이나 계셨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빠져나갈 수가 있었으나, 일반 국민들이 이런 사건에 걸리게 되면 중국인들에게 집문서, 땅문서 몽땅 빼앗기고 수갑 차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경찰위원회 회장을 문재인 정권이 민변 출신으로 임명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납치, 살해, 강간, 생체 실형을 당한다 해도 중국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냥 묻혀버리고 지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각종 위원회로 만든 것이 5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위원회들은 북한 인민위원회를 본따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북한군에 정치장교가 있는데 정치장교 역할하는 것이 바로 이 각종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경찰위원회는 북의 인민위원회를 본따 만든 정치 조직입니다. 정치 장교들의 역할을 본따서 만든 정치 경찰 조직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체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스파이 양성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윤희근 경찰총장도 반드시 교체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합니다. 자, 이 윤희근이라고 하는 이자는 이태원에서 참극이 벌어지던 바로 그날, 그 시점에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충청도 어느 캠프장에서 술 먹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경찰대학교 출신의 호남 출신이었던 류미진 112 상황실장도 자리를 비웠었고, 또 경찰대학 출신의 호남 출신이었던 용산경찰서장, 아마 이름이 무슨 규지요. 이 용산경찰서장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북에서는 퇴진이 추모다 라는 문구까지 내려서 지령을 하다란 것을 이미 밝혀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감안할 때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알고 그날 날짜 맞춰서 그 자리를 비웠던 것은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하얼빈 IP 주소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온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국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DC갤러리, 여기 이 DC갤러리에 올라왔었는데, 중국 공산당 스파이 양성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출신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고 당일날 자신의 자리를 비웠고, 또 경찰대학 출신이자 호남 출신 경찰 2명이 때마침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겠죠.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또 보여집니다. 충분히 이 지금 진상 규명을 한다고 국회에서 저 쓰레기들만 못한 것들이 지금 진상 조사를 하지만 진상 조사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깟 것들이 뭘 알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뭘 한다고 지들이 지금 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직도 국민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저것들은 국가에서 주는 세비를,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고 정말로 기생하고 있는 거머리 같은 존재들인데도 늘 마치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지금 허장성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직도 북과 중국의 이런 공작들이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 국가안보실에 지금 현재 아직도 1차장으로 있는 김태효는 이명박 정권 시절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지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게 되자 북과 평화 협상을 한다면서 돈가마가 들고 북경을 왔다 갔다 하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곳에서 우리 국가정보원 파견되어 있는 우리 대공요원들에게도 과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직인도 없는 문서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김태우가 청와대에서 온 사람이 맞느냐까지 확인이 역으로 들어왔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요, 김태우라는 사람이 그 청와대에서 퇴임할 때 국정원과 기무사 기밀 문서를 빼돌렸어요. 이 기밀 문서를 빼돌렸던 것이 발각이 돼서 작년 2022년 10월에 벌금 300만 원을 맞았는데 이게 벌금으로 해결될 일입니까? 옛날 그 옛날도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중앙정보부 시절이나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이런 자가 발견됐으면요, 이거 당연히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해서 아주 그냥 주리를 틀었을 겁니다. 이런 자를요, 이게 간첩 아니에요, 간첩. 어떻게 전략기획비서관 나부랭이가 청와대에 있다는 그 이점을 활용해서 국가정보원과 기무사의 기밀문서를 빼돌릴 수가 있습니까? 이 지금 뭔가 그 MBC의 사람들을 윤 대통령이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급한 대로 지금은 조각해서 살림을 꾸리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김성한 안보실장도 지금 아주 엄청난 짓을 해서 좀 쫓겨났죠. 그런데 그거 좀 쫓겨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과거 우리 중앙정보부 시절에는 이 국가의 기강이 섰을 때는요, 빠따감입니다. 빠따. 빠따가 뭔지 아시죠, 국민 여러분? 죽도록 패야 돼요, 그런 자들은. 응? 패는 것도 안 되고, 패서 간방에 쳐놓고 매년씩 콩밥을 먹게 된다고. 근데 이런 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 하면서 국가 안보를 한다 어쩐다 이러고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교수 출신 나부랭이들이 뭘 합니까? 현장에서 일해봤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들이 대통령 옆에서 호가호위를 한단 말입니까? 안 될 말이죠. 자, 지금 대통령 곁에서 그 인사 관련된 문제를 지원하고 있는 우리 보좌진들, 또 비서진들, 냉정히 보시고 빨리 국가안보실의 김태호 제1차장을 빨리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자가 지금 어떤 식으로 윤석열 등 뒤에서 칼을 꽂을지 몰라요. 아니, 칼 꽂는 게 아니라 도끼를 찍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신당하는 일이 생겨요. 이런 민망한 일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경호실, 우리 김영현 경호처장님, 아마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라고 하던데, 지금 우리 경호실장님 눈에는 북한과 중국의, 그리고 남한 인사들이 연계되어 있는 이러한 그 비밀 공작들의 이런 음침한 짓들이 경호실에서 이제 그림이 안 보이십니까?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 김재규 부장은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저격을 했어요.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했고 국가가 극심한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는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경호실 김영현 처장님, 윤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는 전혀 없다고 깨끗하게 좀 클리어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찰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안보실에 대해서는요, 아주 대대적으로 손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의대, 약대, 생명공학 관련한 학과, 또 화학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석사, 박사과정에 있는 모든 중국인 유학생들은 모두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자들이 이 나라를 전염시키는 바이러스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와 있는 공과대학, 이공 계열에 공부 중인 중국의 유학생들도 가능한 한 전부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미연합군이 북진을 할 때 후방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전라도와 제주도 지역에 생화학 테러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지대히 높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선으로 유장한 중국군의 중국인민해방군의 해상 민병대가 상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후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특수부대, 특히나 해병대를 10만 명 정도로 양성을 해서 제주도와 서해안에다 깔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해안과 제주도 방어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해병대 뿐만 아니라 해군 특수전여단, UDT-C이죠. 현재는 남해안 지역에 있겠지만 이 해군 특수전의 역량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마치 북의 과거 특수 8군단이 지금 11군단을 해서 지금 12만 명 규모로 거의 한 20만 명 규모로 북계군의 특수부대가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부대 역시 그에 필적할 만한 그런 무력을 유지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김규현 현재 국가정보원장은 하루빨리 교체해 주는 것으로 결정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간 기업에서는요, 한 3개월 동안 영업실적이 나지 않으면 무조건 해고입니다. 뭐 뒤도 옆도 안 돌아보고 그 사람 그냥 해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께서는 엄청나게 귀중한 중요한 국가정보기관을 지금 대장님으로 가셨는데 지금 하는 일이 별로 안 보여요.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대통령이 일본 가가지고 그 간산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기자가 질문을 하면서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렸을 때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압도적인 장악권을 가지고 국방부, 국가안보실, 또 외교부, 통일부 이런 걸 전부 다 중간에서 코어디네이팅 혹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국가정보원에서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싼 월급 받고 거기 왜 계십니까? 주권자인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합니다. 또 귀하 같은 사람들이 국가정보원을 운영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또한 빠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눈뜨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안보를 지켜나가는 최일선에 계시는 외교부, 또 통일부, 국방부, 또 안보실, 국가정보원 그곳에서 밥 먹고 밥값을 하지 못하는 간부님들은 빨리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건요, 저희가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인터넷 주소가 www.k-cia.kr입니다. 들어오셔서 민간정보회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여러가지 재미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이전의 자료들도 보실 수도 있고 저희가 모든 자료는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카피해서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뒀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희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